호루라기 재단에서 하는 호루라기 토크쇼 톡 터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루라기 재단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우리 원래 호루라기 재단에서 여러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동안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특히 이 공익제보자 분들을 모시고 짧게 20분 정도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굉장히 저희가 기이한 경험을 한번 했는데요. 한 공익제보자 분이 1시간 동안 저희가 아무리 중단시키려고 해도 끊임없이 방언 터지듯이 길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경험을 한번 해보면서 공익제보자 분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고 틀을 정해놓고 말씀을 이런 얘기 이렇게 짧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그분들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우리는 충분히 같이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두 분을 모시고 먼저 이 두 분의 이야기를 길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회를 보기는 하지만 별 역할이 없습니다. 주로 두 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많이 끼어들어서 질문하는 것도 없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님 인사말도 듣고 본격적으로 토크쇼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동물권 케어의 그 공익제보를 해주신 이미진님 모셨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그 공익제보 이슈이기도 합니다. 쿠팡의 블랙리스트를 제보해주신 김준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럼 오늘 이 두 분 모시고 우리 공익제보자들의 그 토크쇼 이어갈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이 토크쇼를 기어코 하자고 계속 주장하신 호루라기 재단의 이영기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기어코 톡 터놓고 한번 해보자. 네. 사실 탁 터놓은 건데요. 제가 영어로 토크 하다 보니까 톡 터놓고 굉장히 이름이 잘 지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기어코 하자고 했는데 오늘 약간 썰렁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따 또 많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요. 요즘 사실 그 최혜병 사건 그래서 박정훈 대령의 공익 제보 그래서 사실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고 그리고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어떤 그 문제였었죠. 그로 인해서 사실 박정훈 대령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여러 이제 어려움에 빠져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공익제보자의 공익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게 이렇게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익제보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요즘 새삼스럽게 더 깨닫는 그러한 이 시절인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이제 공익제보가 더 계속 만발하고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우리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공익제보자들이 마음에 어떤 응어리져 있는 그리고 또 꼭 하고 싶은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어디 가서 사실 이렇게 툭 터놓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익제보자들끼리 그리고 공익제보자를 우리가 지지하고 연대하는 이런 시민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공익제보자들의 어떤 가슴속에 있는 얘기들을 좀 톡 터놓고 같이 좀 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호루라기 토크쇼를 기획을 하게 된 거고요. 오늘 사실 첫 번째 무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좀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오늘 한번 좀 어쨌든 가슴속에 있는 그런 말들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누면서 그러면서 공익제보자들의 힘을 하나로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이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한번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두 분과 그다음에 사회 보시는 세 분에게 파이팅을 한번 외쳐봅니다. 예.
그래도 간단하게 제가 아주 짧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진님은요, 저희 호루라기 재단에서 드리는 호루라기 상을 2019년에 받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수상할 상을 드릴 때의 선정 사유를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동물관리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이 단체가 동물권 보호를 명분으로 식용으로 키우던 동물 농장을 급습해서 구조한 뒤 몰래 안락사 시켜왔다는 사실을 폭로하셨습니다. 이미진님은 폭로 이후에 업무에서 배제됐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퇴사를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케어의 행동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지만 동물권 보호의 범위와 안락사의 기준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시작된 데에는 이미진님의 공익제보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저희가 2019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2019년 이후에 지금의 생각은 훨씬 더 많이 변화했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논란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은 명백하게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해 왔다. 동물권에 대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 데 있어서는 이미진님의 공익제보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지만은 이미진님은 그동안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셨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예, 저는 14년도에 케어에 입사를 했고 그 전에는 그 사설보호소나 이런 데 좀 열악한 곳에 봉사를 많이 다니고 또 일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그 케어의 대표분을 예전부터 조금 알고 있었는데 예전에도 이러한 불법 안락사나 이런 불법적인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거를 전혀 몰랐어요. 만약에 제가 알았으면은 아예 그 사람의 연락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아예 그 단체에 입사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악연이면 악연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너무 그 보호소를 처음 겨울에 거기를 가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는 입양센터 서울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단체 규모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고 뭐 벼룩이 뚝뚝 떨어지고 뭐 너무 열악한 시설이 있어갖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좀 보호소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가 보다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일들은 전혀 몰랐고요. 그래서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 역시 불가피한 안락사를 저는 이제 그런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대표도 저를 채용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전 안락사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들어오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 이제 보호소 관리를 맡기고 국장으로 갑자기 승진을 시켰는데 저는 극구 거부를 했었어요. 애도 아직 어리고 그랬는데 뭐 시간 조절을 해줄 테니까 해라.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제 보호소 관리를 하게 됐는데 제 성격 자체가 뭐 하나 이렇게 하면은 엄청 거기에 매달려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점점 하다 보니까 너무 그 보호소 자체도 안정이 안 돼 있고 이런데 구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입사 전과 후에도 계속 요구했듯이 오래된 애들은 안락사 해야 된다. 여기 더 많은 애들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도 처음엔 동조를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 구조 자체가 너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떤 때는 상의도 없이 통보식으로 해서 일은 벌써 벌어지고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벼랑 끝에 강아지들이 있고 거기서 그냥 밀어서 떨어뜨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내 취지랑 너무 틀리다. 보호소도 안정 안 되고 계속 옮겨다녀야 되고 열악해지고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사실 이제 그때 중간에 한번 2017년도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내가 여기 떠나야 되겠다 했는데 그 보호소 애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한 달 만에 다시 재입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 대표분한테 개선을 좀 해달라.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겨울에 물도 못 먹고 있다고 한다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지인을 통해서 나 그러면은 이거 외부에 날리겠다 했더니 바로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해서
재입사 권유를 받고 다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 아마 안 들어갔으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 계속 제가 없었겠죠. 됐겠네요. 네. 근데 그분한테도 그게 악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저를 다시 입사시킨 게. 근데 어쨌든 들어갔는데 또다시 대규모 구조는 이루어지고 충주에 보호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농지법 위반으로 걸려 있어요. 근데 그 마을 사람 민원도 많았고 근데 그 땅을 매매를 하면서 다시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뭐 산에다 묶어놔라 뭐 옆 땅에다가 잠깐 묶어놔라 말도 안 되는 일로 해서 저랑 계속 공방이 있었거든요. 저는 절대 안 된다. 걔들 다 죽는다. 그렇게 되면 이거 협회 땅인데 왜 파냐. 절대 안 된다. 버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해결 방안도 제시를 했는데 전혀 들어주질 않았어요. 마을 사람 민원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하고 계속 땅을 팔겠다. 심지어는 뭐 지하철이 들어와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도 회의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좋아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때 사실은 저도 가담자잖아요. 근데 외부에서는 이미 안락사 하는 걸 눈치를 채고 있었더라고요. 왜냐면 그 많은 구조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내가 그냥 여기서 다시 그만둘까? 아니면 내가 만나서 내가 이거 땅을 안 판다는 그 서약서, 원래 저는 가처분 등기를 요구를 했어요. 땅을 안 판다고 하는. 그랬는데 뭐 등기만 뭐 그냥 이렇게 등기만 공증만 받아놓고 이게 약간 편법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제가 가만히 이제 회의 끝나고 와갖고 또 땅 판다고 그러길래 이제 그날 저녁 때 와갖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안 그러면 내가 이 땅에 대해서 애들 보호소에서 환경이나 이런 거를 개선을 안 하고 보장을 안 해주면 나 이거 밖에다 폭로하겠다라고 해서 서약서를 받을까? 이 방법도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여기를 10년 넘게 계속 지킬 것도 아니고 과연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때 미국에 남편이랑 뭐 이렇게 딸이랑 가갖고 이제 들어갈 이제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미국에 이렇게 지부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에서 모금도 더 잘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내가 이거는 막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해봤자 그냥 종이에다가 쓰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이 팔아버리면 끝이지. 그래서 애들을 내가 지킬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비글구조 네트워크에서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 이제 저랑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안락사에 대한 증거 그 세금 계산서 그 사채 처리비 있죠. 그건 제가 안 넘겼어요. 왜냐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애들이 안전하고 보장될 수 있는 그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이거는 막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제가 땅 판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딱 저한테 얘기를 못을 딱 받길래 그날 와서 제가 그 사채 그 세금 계산서를 업체에다가 달라고 해갖고 메일로 받아서 제가 넘겼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넘어간 거죠. 그리고 넘어가고 나니까 이렇게 들썩들썩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겨울 지나고 나서 동물들도 고생할 것 같아서 애들도 그래서 3월 달에 내보내자. 그 사이에 좀 더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미 이렇게 한두 사람이 알기 시작을 하니까 소문이 막 나기 시작을 하고 기자들이 움직이니까 그 대표가 안락사에 대해서 같이 시행했던 사람은 3사람이었거든요. 대표랑 저랑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다가 이 얘기가 어디서 새어나갔지? 물론 의심은 받을 수 있겠지만 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움직이고 막 이렇게 연락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월 달부터 빗발치게 만나자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애가 타갖고. 그러니까 상의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괴로웠어요, 진짜. 왜냐면 가담자고 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가 된 것 같고 진짜 그 사람이 만나서 막
우리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너무 그 사람이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우리 이거 그냥 알리자. 우리 어쩔 수 없이 안락사 했으니까 앞으로는 안 하고 보호소 동물도 잘 관리할 테니까 이거 그냥 우리가 먼저 얘기하자고. 제가 그냥 거꾸로 제안을 했더니 펄쩍 뛰면서 우리 그 안락사는 불법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회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 두려웠고요. 그래서 제보는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분이 막 끝까지 방송 전날까지 저한테 만나자 그러고 계속 전화 오고 통화하고 이러는데 나중에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희 국장님 믿어도 되죠? 딱 이러는데 거기서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진짜 사실은 저예요라고 했는데 차마 얘기는 못하고 그냥 대답을 흐렸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요파보다 이게 이제 워낙 그때 케어가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대규모 구제도 많이 했고 후원금이 뭐 엄청나게 뛴 상태였기 때문에 그만큼 파장이 또 엄청 컸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너무 그 파장이 커갖고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갖고 막 이제 후원도 많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직원들이 아예 몰랐던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원망 그리고 배신감에 대한 그 전화 통화 그리고 제가 가담자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제가 카톡을 다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다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저를 취재를 처음부터 했던 뉴스타파관 그 기자분들도 또 하다못해 제 사건의 고발을 담당했던 변호사님도 처음에 저를 대하는 눈빛이 너도 가담자잖아. 너무 약간 그런 눈빛들? 그것도 어차피 나도 같이 가담했으니까 내가 감수해야지.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기자분들 연락이고 뭐고 난리가 났었죠.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보호소는 갔어요, 제가. 보호소가 4군데가 있었는데, 충주, 거의 다 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호소는 애들은 어떻게든, 애들 때문에 일을 벌린 거니까, 동물들은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보호소는 거의 매일 갔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되게 제가 한편으로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도 된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어떤 분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냐면은, 과거에 제가 몰랐던 케어의 그 대표가 저질렀던 정말 끔찍한 일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분들이 연락이 와갖고, 보호소 소장님, 봉사자, 이사였던 분,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와서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저한테 낱낱이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거를 얘기를 듣고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자기네들은 저한테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폭로한 것보다 더 끔찍한 일들을 했더라고요. 그 애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짓눌러갖고 자기가 직접 안락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내부에 있던 수의사분한테 마취약이 떨어져서 수의사분이 오늘은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마리수 채워야 되니까 빨리 하라고. 그래서 마취제 없이 그냥 안락사, 독극물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비명에 애가 고통스럽게 죽는데 그걸 보고 수의사분이 너무너무 트라우마를 많이 겪었고, 하여튼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보호소에서 정말 개농장의 도살만큼보다 어떻게 보면 더 파렴치하고 끔찍한 거죠. 보호한다고 구조해서 모금했던 대상 애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잘했구나. 그분들도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은 못하고
워낙 명예훼손이고 뭐고 그 또 가계정을 많이 써서 사이버상에서 엄청 공격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변호사 살 돈도 없고 변호사 사갖고 명예훼손이고 그렇게 해서 인신공격을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분하지만 뒤돌아서 나왔다. 그래서 이걸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내가 잘했구나. 처음 그 생각을 했어요. 그전에는 내가 너무 이 사람이 뒤통수를 쳤나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을 해도 아직도 처벌을 제대로 안 받나 싶을 정도로 저는 사무실에도 감금도 당해봤고 거기서 갖은 쌍욕에 막 폭행도 당하고 휴대전화 다 집어 던지고 근데 그게 그런 녹음도 다 있고 했는데 지금 고소가 들어갔는데 그것도 지금 그냥 거기 가담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그냥 이렇게 단순 다툼으로 이렇게 아직 그거 지금 다시 또 이의 신청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뭐라 그럴까 이게 공익신고를 딱 하면 가장 어쨌든 간에 내부적으로 가장 밀접한 사람들만 많이 알 수 있는 아주 은밀한 것들을 폭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측은 거의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내부 고발한 사람은 결국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법적으로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법적인 비용을 감당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거 공익신고를 나라에서는 막 권장을 많이 하고 권유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뒷책임은 고스란히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호루라기 재단 여기 재단 쪽에다 너무 감사한 게 저는 몰랐어요. 이런 게 또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어떤 분이 여기에다가 재단 쪽에다 연락을 해주셔갖고 만나 뵙고 하면서 이제 법률 지원을 한번 받게 됐어요. 그리고 서중희 변호사님이랑 사무장님께서 재판에 대한 1심 도움 주시는 분 범위가 끝나고 나서도 제가 의견서라든지 이런 거 쓸 때 다 봐주셨어요. 제가 왜냐면 고발한 쪽 단체도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하긴 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쪽도 일도 단체 일도 바쁘고 또 거기도 일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재판에 같은 피고로서 저도 가담을 했는데 해서 저도 같은 피고가 됐어요. 또 다른 분이 저를 또 따로 고소를 하셔갖고 그래서 이제 피고석에 앉아 있는데 엄청 이제 결국 프레임이 어느 쪽으로 갔냐면 나는 잘 몰랐어. 얘가 국장이 다 알아서 한 거야. 나는 보고도 제대로 못 받았어.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의견서를 어떤 식으로 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에 몰랐다가 재판을 계속 나가다 보니까 터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 쪽에서 케어 쪽에서 내는 참고 서류가 있더라고요. 재판부에다가 내는. 그래서 그거를 다 열람 신청을 했어요, 제가. 뭐만 냈다 하면 가서 열람 신청해서 보고 그럼 거의 거짓말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판사님들이나 검사님들도 동물 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또 자기네들끼리 또 얘기를 한 게 판사분이나 검사님들은 동물판 모른다. 그냥 우리는 도살보다 안락사가 낫으니까 약간 이런 프레임으로 가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제가 하기 시작을 한 게 다행히 제가 또 같은 피고니까 그쪽이 내는 서류를 다 열람이 다 되더라고요. 안 그랬으면은 못했을 거예요. 저도 아마 벌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다 해서 거짓말한 거를 다 찾아서
그 의견서가 거의 한 몇십 건 냈어요, 진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면제 처분을 제가 받았던 게, 왜냐면 다 벌금 정도 나올 거다라고 예상은 했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게 제가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하다못해 증인을 내세웠는데 다 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어떻게 검사 앞에 가서도 저렇게 pompos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할까.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증거를 찾아서 재판부에 다 냈어요. 그리고 내면서 혹시나 제대로 안 보실까봐 걱정해서 꼭 항상 검사실 따로, 재판부 따로 내고 꼭 전화를 해요. 오죽하면은 검사실 수사관님이 네 이미진 씨, 알아요. 또 제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고 특이하니까 꼭 보셔야 된다고. 이거 거짓말한 거기 때문에 제가 낸 거거든요. 그 판사님한테 꼭 보시라고 해달라고 해서 아주 그 지겨워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1심 재판이 지금 끝난 상태고. 근데 저는 이제 느꼈던 게, 이게 공익신고를 딱 하면 노동 문제랑 그리고 이런 명예훼손 그리고 이제 해주는 문제들이 같이 오거든요. 근데 저도 뭐 급여도 1,300만 원인가 못 받았어요. 근데 얘네들은 세금 신고를 다 해놨더라고요. 몰랐어요. 근데 그것도 노무사를 사서 저도 이제 부당 해고에 대한 거나 이런 이제 급여를 일부러 조작해서 못 받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그랬는데, 노무사님을 찾아갔는데 그 노무사님은 이제 고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사건 내용도 많고 복잡하니까 처음에 수임 이제 해주시겠다고 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잘 못하겠다고. 그래서 또 뭐 노동청도 찾아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다 앵무새 같은 뭐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해서 그냥 포기했어요. 포기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뭐 명예훼손 부분이나 지금 제가 이제 그 변호사님을 또 이제 수임을 또 해서 대응을 했고, 근데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추려서 했는데도 양도 많고, 그리고 나서 또 지속적으로 그 대표가 그 페이스북에 아직도 그 제 명예훼손 처벌받은 것도 삭제를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2차 가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거를 고소를 하려고 이제 자료랑 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거 쓰기도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키우는 강아지들도 너무 많고 뭐 신경 쓸 것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유 지겨워, 언제 끝나나 막 이러고 지금 있는 상태고, 이제 지금 2심 재판이 또 시작됐는데 이번에 갔더니 또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에 대한 또 2심에다가 이제 재판부에다 또 낼 것도 자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때 저 이제 업무 복귀 내고 나면 그 케어 측에서도 그 톡방에서 자기네들끼리 한 얘기가 뭐냐면, 권익이 일단 그때 당시 업무 복귀를 시킬 때 일단 업무 복귀를 시켜야지 권익에서 손을 뗀다. 그때까지 기다리자. 그 이후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쫓아낼지 고민해보자. 뭐 이렇게 뭐 했었어요. 그게 논의가 그 한 톡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권익위에서도 그때 딱 이제 저 업무 복귀 되고 나서 이제 업무적으로 업무 배치를 하는데 교묘하게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사무실에 혼자 앉아있게끔 하고, 충주를 보호소를 저는 가야 되는데 너 청소하고 나가. 그럼 오전에 청소를 하고 충주를 가게 되면 거의 집에 오면 밤 9시 막 이랬는데 군말 없이 했어요. 또 그걸 비밀에 해서 또 어떻게 할까봐. 근데 이게 이제 그때 담당하신 주무관님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하고 저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약간 일단은 우리는 손 됐어. 업무 복귀 됐으니까 뭐 그것까지는 어떻게 못해. 일단 증거 수집을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저도 사실 또 연락을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고서 손을 뗀 건데,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시 또 증거 수집을 하고 노동청이건 어딘건 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하루하루 나가서 괴롭힘 당하고 또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제 그 고민하기가 바쁜데 또 일은 계속 터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지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
내부 고발을 딱 하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에 지금 이제 호루라기 재단 같은 경우는 재단 쪽에서 이제 개인적인 거를 다 희생을 해가시면서 봉사를 해주시는 개념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변호사님도 여기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되게 적은 수임료로 봉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나라에서 그 내부 고발이라든지 그 공익 제보를 장려를 그렇게 하면서 캠페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왜 실질적으로 그 뒷받침돼서 따라오는 것들은 개인과 이런 그 호루라기 재단 변호사님들한테 왜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지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노동법 어차피 다 노동 문제와 그리고 이제 그 명예훼손 법률 지원 문제 뭐 요런 게 이렇게 약간 센터식으로 해서 거기 딱 그 공익신고가 딱 이루어져서 그게 공익신고로 인정받게 되면 그 센터에 딱 들어가서 모든 게 거기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상담과 이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여기 찾아가야 되고 또 여기서 가면 또 저기 가봐라 그러면은 뭐 여기 가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좀 있었으면 하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저도 2019년도에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제 2심이 진행 중이거든요. 벌써 지금 5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면은 뭐 5년 이상 걸린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이제 그 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저기 변호사님한테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저번에 제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를 한번 보게 됐는데 저는 공익신고가 이러한 뭐 심각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뭐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그런 것도 공익신고로 해서 포상금도 나가고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 관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심각한 사건들은 조사하는데도 그렇고 시간과 인력과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구분돼 갖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구분이 돼서 인력이 좀 많이 배치가 돼서 좀 이러한 심각한 지금 여기 계신 분도 2월달에 신고하셨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고. 근데 그 사이에 결론이 나기 전까지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때 12월달 20일날 신고를 했는데 저는 4월달에 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도 계속 제가 연락드리고 빨리 결론을 내달라. 결정이 언제 나냐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엄청난 괴롭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나 갑자기 이러지 너무 제가 이제 내부 고발을 하게 된 이유가 보호소 구조된 애들이 앞으로 구조될 애들도 그렇고 남아있는 애들이 제가 뭐 한 5년 가까이 돌봤던 애들도 있고 제가 보호소 가서 직접 애들을 봤기 때문에 또 거기서 안락사 애들을 선정해서 나올 때 그만큼 심적으로 엄청 고통스러웠고 이건 아니다라서 했지만 제가 그 공익신고를 하게 된 이유가 애들이 땅을 사서 이제는 옮겨 다니지 않고 좀 안정되고 행복하게 애들이 좀 지냈으면 하는 애들이 그렇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이제 땅을 샀으니까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는구나라고 했는데 그 땅을 또 판다고 하니까 그 애들이 또 한 번 계속 그 벼랑 끝에 쓸 거를 막기 위해서 애들을 또 강아지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거는 알려야 되겠다 해서 저는 내부 고발을 한 건데 저는 그 정도 사건이 커지고 파장이 컸는데 저는 이 사람이 그 대표라는 사람이 손을 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외부 단체에도 요청을 했던 게 이게 터지고 나면 후원금이 떨어져 나가니까 여기 애들 겨울에
지낼 견사 하우스처럼 해서 지금 외부에 있으니까 너무 추우니까 그런 것들 그 사료 그리고 보호소 개들을 돌볼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장을 좀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나 이거는 안 하는 이면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약속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 사람이 손을 떼야지 도움을 해줄 수 있는 거지. 내부에서 절대 물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떤 상태냐. 아직도 대표는 내려놨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대표의 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때 구하고죠 했던 애들은 지금 절대 비공개로 하면서 지금 방치돼서 계속 죽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몇 번 갔었어요. 거기를 몰래 가서 애들 챙기고 했는데 너무너무 이제는 안락사가 아니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병원 한번 데리고 가서 병원 가서 죽었다. 그러니까 방치는 사실 더 장기적인 고통이거든요. 근데 제가 애들을 위해 얘네들은 이제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서 했는데 더 아예 완전 거기 보호소에 찾아오는 직원도 없고, 그리고 직원도 거의 공개된 보호소는 최근에 구조한 애들, 돈이 앞으로 계속 모금이 될 애들만 봉사자 받고, 거기는 완전히 없어진 그냥 유령 속의 애들. 그래서 제가 그때 재판에서도 최후 변론 때도 그 대표들이랑 대표랑 다 있었죠. 제가 그랬어요. 그 애들을 다 공개하라. 태어난 애들을 다 공개하고 이제라도 제대로 돌봐라. 그리고 입양 갈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다가 애들 개체 관리 다 공개하라고 했는데, 기사가 그렇게 나가고 했는데도 절대 공개를 안 하고 지금 딴 데로 어디 굉장히 열악한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제는 저도 몰라요. 거기를 모르는데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그동안에 죽었고, 앞으로 이제 또 날씨도 폭염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은 내가 이거를 내 인생, 저도 사실 많이 망가졌죠. 제 생활도 엄청나게 많이 망가졌고, 그냥 사람이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제 자신에 대한 거는 결단 잘 못하는 약간 뭐라 그러지 그거를 판단을 좀 잘 못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거를 결정을 잘 못한다 그러나,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한 일이나 이거를 이제 제 가족들이 너무 안타까워해갖고 엄청 금전적인 지원이나 많이 해줬거든요, 저희 집안에서. 근데 이제는 집에서도 다 이렇게 진료하는 게, 네가 지금 그렇게 일을 벌려갖고 너의 모습을 봐라, 뭐가 남았냐. 제 나름대로 저도 애들이 너무 행복하게 됐고, 입양도 갈 수 있고, 애들이 보호소도 공개돼갖고 애들이 남아있는 강아지들이 노견이 돼서 행복하게 살으면 좋은데, 정말 냉동창고에 쓰레기처럼 쌓여져 있는 모습을 제가 목격을 해야 됐고,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개선된 건 하나도 없고, 나에게 남은 거는 막대한 법률 소송 그거와 상같이 쌓여있는 서류들. 사실은 그거를 다시 지금 열어봐야 되는데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선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공익신고 해갖고 이제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저희 이미지 씨 때문에 이게 알려져서 너무 좋은 일 했다, 잘한 거야. 하지만 이게 처벌이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안락사에 대한 거를 갖다가 워낙 능수능란하게 프레임을 갖다가 바꿔버리면서 이 사람이 엄청난 변호사비를 써가면서 지금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제대로 이렇게 처벌을 안 받으니까요. 약간 유사한 행위를 하는 동물판에 그런 활동가들이 엄청나게 생겨났어요. 약간 독버섯처럼. 그래서 이게 과연 뭐지? 물론 경각심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약간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 후원자들이. 그래서 이게 좀 그 공익신고한 사람들이 제대로 법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보호도 잘 받을 수 있고, 이게 되면 좀 더 그 내부의 저 이후에도 그 직원들이 계속 바뀌었는데 저한테도 나중에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실체를 알면서 나와서 하는데 이분들도 나서지를 않는 게 어떤 괴롭힘을 당할 걸 아니까. 근데 그 돈 문제도 회계도 저는 회계도 깨끗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후에 밝혀진 거가 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고발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때 알려주신 분이 그 비영리단체 회계에 대한 그거는 공익신고 그 항목에 빠져 있대요. 그래서 공익신고를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고, 돈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것도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냥 시간은 계속 지금 5년 이상이 흘렀고, 제 상황은 뭐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생활이 집안에서 도움을 안 줬으면 정말 어디 가서 폐지를 주워야 될 상황까지 갈 뻔한 거고, 그리고 동물들은 제가 가장 바랬던 애들이 잘 살기 잘 되고, 그 단체가 저는 그 남아있는 젊은 직원들끼리 잘 이렇게 그때 뭐 비대위를 꾸린다 이렇게 해서 움직였었는데 바로 한두 달 버텼나? 한 사람씩 불러갖고, 젊은 친구들이니까 사회 경험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뭐 외부에서 도움도 못 받고 이렇게 하니까 한 명씩 불러다가 폭언하면서 인신공격하면서 나가라고 막 이런 식으로까지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둘씩 다 사표 던지고 나가고, 결국은 개선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외부 단체, 동물 단체들이 같이 힘을 써줘야 되는데 그냥 음모론에 휩싸일까봐 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인 것도 그렇고 이제 그 법적으로 이렇게 공익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너무 개인이 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호루라기 재단에서 그나마 힘을 주시고 또 어떤 상징적인, 제가 그 상을 2019년도에 받았는데 되게, 제가 사실 오늘 이거 나온 것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SBS에 거기 방송에 처음에 나갈 때 처음으로 얼굴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꾸 이거를 참여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상징적으로 자꾸 이런 데 참여를 하고 당당하게 이제 모습을 드러내야 되겠다 한 거는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약간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저는 가진 그 SNS에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요. 온갖 욕설과 완전 그 허위사실 유포에다가 했는데, 그게 이렇게 제가 당당하게 나가고 이렇게 되면 함부로 못하더라고요. 못하고, 저도 페이스북에다가 그 보호소 애들에 대한 열악한 그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올리면서 개선하라고 이렇게 그냥 대답 없는 메아리로 계속 외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더 이상 거기다가 뭐 댓글이라든지 함부로는 못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뭐 온갖 뭐에다 뭐 메시지에다가 뭐 저기 하는데, 방송 나갔을 때도 거기 더 이상 그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소를 그동안에 또 열심히 했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아쉬운 게 법률적인 부분이랑 이런 노동 문제 이런 게 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일 딱 터지고 나면 정말 멘붕이 오거든요. 제가 그때 막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였어요. 막 너무 인터뷰 요청은 많이 오는데, 근데 그게 사실 반짝하는 뉴스지 긴 시간이 필요로 하고 해결이 나려면 해야 되는데 결국 혼자 싸움인데, 이게 이제 일단은 제일 큰 거는 법률적인 금전적인 부분, 그거랑 노동적인 부분, 괴롭힘 당하는 거, 그리고 일단 업무 복귀가 되면 손을 뗀다는 거에 대해서, 그 사실 업무 복귀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때도 노동이도 열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은 업무 복귀가 되면 다 손을 떼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사실 제가 그때 부당해고 해갖고 노동위가 열렸는데 그 중간에 한번 이렇게 조정하시는 분이 와갖고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사실은 도저히 다시 버틸 내가 그게 없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그냥 노동위에서 이렇게 그냥 내가 안 들어간 걸로 하게 되면 분명히 뒤에서 쟤 부당해고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낙선전을 할 거기 때문에 뭐 표기를 뭐 어떻게든 뭐 그런 식으로 좀 제가 그냥 거부한 걸로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더 버틸 걸 막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이런 부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너무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냥 그때 경찰 조사를 받는데 처음엔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그러니까 생전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은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이 저랑 그 대표랑 또 한 사람을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또 가서 받게 된 거예요. 그거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늘은 피의자 신분이다 하는데 제가 막 울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갖고. 그래갖고 이제 이제 얘기하고 이제 조사를 한 3번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로 넘어가면서 검찰을 가서 봤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는. 왜냐면 제 생전 검사실 가서 조사를 받는 게 처음이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검사님 딱 하면 약간 무섭다는 생각? 약간 해서 처음에는 너무 막 위축돼갖고 하다가 이제 한 2-3번 갔는데 이제 두 번째 갈 때는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하면서 마지막 조사 때 왜냐하면 너무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애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소가 안 돼 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사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저도 기소시켜 달라고. 제가 기소가 되면 당연히 이 사람도 기소될 거 아니냐. 같이 묶여 있으니까요. 같은 피고인이니까. 그때 진짜 검사님이 미친 사람 아니가 약간 나를 너무 의아스럽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기소시켜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막상 기소가 되고 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왜냐면 재판장에 갔는데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데 너무 떨리고 막 그리고 상대방 변호사가 의견 얘기하고 이럴 때 이미진이가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막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같은 피고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가 대응할 수 있었고 재판부에도 알릴 수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제 그 벌금 맞고 처벌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럴 때는 같이 만약에 이런 처벌 그런 공방 재판 장에 가게 된다고 하면 꼭 상대방 측이 내는 서류 다 열람복사 하셔갖고 거짓말하는 거나든지 진실에 관한 거는 재판부에다 계속 의견서 내서 꼭 검사실이랑 거기다가 꼭 얘기를 어필을 해서 그렇게 하셔갖고 불이익을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지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받는 게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너무 길어져서.